다들 안녕하세요. 그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이제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일요일도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코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대입니다. 딱히 반등은 못 치고 있어요. 연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연말이라서 그런 거, 작년 연말, 그 전년도 연말도 좀 하긴 했는데, 연말에 변동성이 좀 없어요. 연말에 굉장히 변동성이 없이 이제 재미없게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워낙에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게 돈이 큰 분들도 연말에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지루한 행보죠. 지루한 흐름을 조금, 지금 더 이제 조금 지루한 흐름을 훨씬 더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연말이라서 그럴 거예요, 연말이라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움직임은 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상적인 부분으로는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정도 조정받을 것으로 조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안 올라서 그래요.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 변동성 없이 흐르면 좀 빠져요. 변동성 없이 흐르면 좀 빠지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네, 하지만 요즘에 계속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나도 좀 내성이 이제 조금 만들어졌는데 그 내성이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은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조정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자리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요때 이제 방송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아서 92K에 깨지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섭게 그냥 깨지기 시작했죠. 방송 딱 하고 나서 이제 깨지고 있는데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금 매수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그러면 상승 관점이냐 하락 관점이냐 본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의 반등을 드라마틱한 반등을 못 치고 있어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점점점 민망해지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적인 관점을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승적인 관점을 조금 더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부분이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92K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92K 이탈되면 하락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점이 조금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 브레이크가 걸린 거가 이제 나왔거든요. 오늘 하루 이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요 관점 때문에 사실상 92K를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탈 이후에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냐가 사실상 그게 조금 물음표예요. 그 물음표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92K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 아래가 이제 볼밴드에 대한 지지 영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탈된 이후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반등이 이탈된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지만 미미하면 하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전환 관점을 본다 그러면 100K예요. 100K를 넘는다고 하면 이제 상승에 대한 전환 관점인데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멤버십 방송을 했을 때에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멤버십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현재 알트코인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는 할 수 없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이 깨지는 것을 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게 보편적 이제 알트코인들 전체적인 분석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죠. 높다기보다는 열어놔라. 저점이 깨진 건 열어놔라. 대신 저점이 안 깨지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매매를 본다면요. 현재 구간에서 매매는 할 수 없다예요. 매매는 할 수 없다. 왜냐? 저점이 뚫리는 하락에 대해서 열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매매인데 저점이 뚫려버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대신 현재 구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1, 2, 3, 4 매매법을 봐라. 1, 2, 3, 4 매매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본다 그러면 1, 2, 4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정말 뚜렷하게 나왔던 경우가 이제 요때랑 요때 뭐 요런 때에 이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던 이제 매매법 중에 하나죠. 그게 뭐냐면 1, 2, 3, 4 매매법 뭐예요?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음봉 그룹을 1이라고 봐요. 저점이 깨진 음봉 그룹이에요. 저점이 깨진 음봉 그룹을 이제 1이라고 보고 반등을 2라고 봅니다. 욕망의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에 대한 음봉 그룹이 마감이 되고 양봉 그룹으로 형성이 되면 이걸 2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음봉 그룹이 발생하면 이걸 3의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 2, 3, 4 매매법이 뭐냐면 이 3의 그룹이 1에 대한 저점 이하로, 그러니까 1에 대한 저점 이하로 이탈되지 않고 다시 양봉 그룹으로 전환될 때 이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사실상 저점이 깨져가지고 깊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점이 깨지거나 이번 조정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반등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번 멤버십 방송에서야 전체적인 알트들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비트에 대한 큰 흐름이랑 좀 대조를 해본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1, 2, 3, 4 멤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하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락적인 관점만 보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한쪽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락이라는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그냥 놓고 보되 손바닥을 확 뒤집을 수도 있는 관점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 현재 구간에서 1. 하락에 대한 1번 음봉 그룹이 발생했고 2. 반등에 대한 2번 그룹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지금이 저점을 깨지 않은 3회 단계예요. 3회 단계예요. 첫 번째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바닥이 깨지지 않고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하이키나시 양봉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이키나시 양봉으로 확정 짓고 두 번째 시작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작된 거예요. 하나는 확정을 봐야 되죠. 하나는 확정을 보고 두 번째 시작되는, 그러니까 두 번째 하이키나시 양봉이죠. 두 번째 하이키나시 양봉, 두 번째 하이키나시 양봉. 그러니까 두 번째 하이키나시 양봉이 나오는 요 관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절을 잡고 아래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여러 번 발생했던 경우인데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 뚫지는 않아요. 그냥 상승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돼서 100K를 한번 찍어줘요. 100K를 그냥 한번 툭 하고라도 찔러주는 거예요. 이건 하이캔시 관점이 아니고 그냥 캔디적인 관점에서 100K를 그냥 툭 하고 찍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찍어버리는 경우 이렇게. 나는 100K를 혓바닥으로 한 번만 하신다는 일이 있어도 이거는 이제 상승 전환으로 볼 겁니다. 아주 큰 상승에 대한 전환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현재 구간에 대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딱 놓고 본다 그러면 딱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은 하락적인 관점을 열어놔요. 그 하락적인 관점은 92K도 깨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열어놔요. 92K가 깨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반등이 나오고 나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적인 관점으로 열어놓되 얼마든지 손바닥을 뒤집어서 상황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한쪽에 대한 편향된 생각만 해요. 야, 하락이면 무조건 하락만 얘기해야 되고 상승이면 무조건 상승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매매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오래된 트레이더들이나 옛날 유명한 트레이더들 돈을 벌었던 모든 사람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트레이더는 닭쥐 같아야 된다. 어느 한순간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한쪽에 대한 맹신을 하지 말고 그 맹신에 맞게 내가 상황에 대처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21도 평균선에서 깨졌고 A, B, C, D, E 그렇죠? A, B, C, D, E 떨어지는 하락 파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시작한 중이에요. 그리고 이 파동이 무효화되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키나시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하이키나시는 설명은 내가 다음에 어느 시간 낼 때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키나시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100K를 한번 찍어주거나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딱히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락으로만 그냥 놓고 보지만 추세 전환이 되는 것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제가 이번 멤버십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번 하락을 예상을 못하지 않을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예상했던 하락보다 좀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재 구간이 이제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상승장에 대한 모든 형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훑어놓고 봤을 때 충분히 많이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예요. 많이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건 뭐냐면 자, 올라가고 한번 아래로 볼펜 하단 때리고 이 구간에서 딱 돌아서 올라가는 이제 상승장은 다시 전환하는 구간이 이 구간 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하락적인 것을 깔고 생각하되
만약에 시장이 추세가 딱 변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하락이 아니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던 적이 분위기가 나왔던 적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이 매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제 요런 자리가 되는 거죠. 쭉 올라갔다가 아래로 빠지면서 이제 올랐던 자리죠. 이제 보통 올라올 때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하게 발생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면 끝이긴 해요. 이거 하나면 상승장으로 가는 거는 확정이라고 거의 보는데 장악형이라고 좀 보고, 물론 지금 이게 나온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장악형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음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현재 구간에서 다음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예요? 일단은 하락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4시간 차트 상에서도 저는 한 번 더 하락 조정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고 있어요. 너 롱이잖아 라고 하지만 숏도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숏을 좀 잡아놓고 있어야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사실 숏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숏을 좀 잡아놓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 정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락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상승장에서. 자, 이때 뭐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자, 요때 보시면 자,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볼벤 하단을 두 번 쌍바닥 테스트를 하죠. 쌍바닥 테스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악형.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었고, 사실 이거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17년도 때부터 들었던 분들은 제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걸 엄청 외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하락 조정 때,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하락 조정을 발생하는 도중에 바닥을 확인하는 것점에서 상승 장악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악형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악형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쭉 내려오는 동안에 한 번도 장악형이 발생하지 않다가 장악형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장악형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이때 보통 하이키나시 양봉이 진행됩니다. 보통 하이키나시 보게 되면 이렇게 1, 2, 3, 4죠. 1, 2, 3, 4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 하락에 대한 1, 반등에 대한 2, 조정에 대한 3, 조정에 대한 3이 1에 대한 저점을 깨지 않고 양봉, 두 번째 양봉에서 들어간다 했죠? 두 번째 양봉에서 들어간.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요게 이제 발생된 시점이 추세 전환에 대한 시점이라고 좀 보면 돼요. 요때만 있었냐?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갔다가 이탈되면서 볼벤이 모이죠. 1차트 볼벤이 모이고 그 볼벤의 바닥권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하죠. 여러 번 테스트를 하는 관점에서 장악형이 발생하고, 이전에는 장악형이 없어요. 장악형이 안 나옵니다. 하락하는 동안에는 장악형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장악형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죠. 이때도 하이키나시로 보면 어떻게 돼요? 1, 2, 3, 4. 이때도 1, 2, 3, 4. 이렇게. 이때도 보면 1, 2, 3, 4. 두 번째에서 보통 진입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전에도 있었고, 이건 흔하게 계속해서 여러 번 상승장 때는 여러 번 많이 발생하는 관점 중에 하나다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제 저점이 깨졌다고 해도, 만약에 그 저점이 깨지고 또 내려간다고 해도 어쨌든 1, 2, 3, 4. 1, 2, 3, 4를 보고 이제 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거는 현재 구간에서 하락적인 부분을 여러 번만 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런 구간에서 딱 돌려서 잘 나갔어. 특히 이더리움 차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보여줄 수 없는데 이더리움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요 구간에서 베이스 잡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현재 이더도 이제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현재 구간이 대신 92K를 깨거나 그 아래까지 연달아 깨게 된다 그러면 하락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92K가 개인적으로는 92K가 이탈됐을 때, 92K가 이탈되면 사실 이탈되자 말자 반등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92K가 이탈되면 그 아래 있는 볼리저 밴드 하단 때문에 오히려 이탈됐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빠지지 그냥 무지성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락만 보는 거는 건 아닐 수도 있어도요, 충분히 다른 쪽 관점을 조금 열어놓고 있는 게 좋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관점에서 자꾸 상승만 얘기해가지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지금은 상승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상승장이 더 남았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몇몇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졌죠. 그러고 나서 2차, 1차, 알트는 2차까지밖에 없다 그랬죠. 2차 상승이 이런 식이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알트코인은 2차 상승인데 1차, 2차 이런 느낌이다라고 얘기했었죠. 1차와 2차는 굉장히 격이 다른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알트코인들이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너무 하락적인 관점, 하락을 열어놓고 보되 하락을 열어놓고 보되 너무 하락적인 관점에서만 빠져 있어서 그 공포감에 내가 자칫 실수를 할 경우에 굉장히 큰 걸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놓치는 거 한 번 그 흐름을 우리가 투자에 대한 흐름을 좀 잘못하면 굉장히 큰 이제 수익을 못 버는 걸로 변질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존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대한 너무 편향적인 생각만 갖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한쪽에 대한 생각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대. 아,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열려있구나. 이 추가적인 하락이 했을 때는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하락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라도 내가 매도를 하고 물량을 줄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추세가 갑자기 100K로 반전을 했다고 했을 때는 손바닥듯이 내가 매도한 것에 대해서 다시 걷어들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대한 방향을 다 열어놔요. 한쪽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편향된 것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야, 85까지 깨질 것 같아. 85까지 갈 것 같아. 난 간다고 생각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쳐서 100K로 왔는데 80으로 안 왔기 때문에 80으로 다시 갈 거다라고 이렇게 한쪽에 대한 너무 맹목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85까지 떨어질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 척 하다가 만약에 반전을 쳐서 100K를 넘었다. 100K를 찍었다고 해요. 이때는 손바닥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 전환타트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요. 지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매도를 쳐놓고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어느 정도 매도를 쳐놓고 내가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는 거, 내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4 하면서 하이캔시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장악이 발생하거나 같은 이런 시그널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래도 더 아래서까지 떨어질 거야 라는 거 한쪽에 대한 너무 맹목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흐름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열어놓되 하지만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전략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조금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연말인데 하락을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빌어먹을 비트코인 연말인데 하락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또한 다 지나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은 하지만 내년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장은 여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85K까지 간다고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하락이 며칠째 좀 이렇게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큰 하락에 대한 시그널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딱 둘러보면 큰 하락에 대한 시그널은 없어요. 대신 이제 뭐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아마 그때 되면 이야기할 부분인데 다음번 상승으로 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수익을 실현하는 상승장이 다시 왔으면 좋겠고요.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또한 또 지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썩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더 안 좋은 이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침체된 그런 연말을 다들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는 더 활기찬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힘내보도록 합시다. 우리도 잘 견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이나 모레 실방으로 한번 마지막 방송이죠. 마지막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이 그래였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들 꿈과 고인의 영복을 빌어봅시다. 마무리할게요.